안녕하세요, 아르니안입니다. 영화 블랙아담은 조커의 뒤를 이은 DC의 두 번째 빌런 솔로 무비이자 DCU 최초의 빌런 솔로 무비입니다. DCU 영화다 보니 블랙아담의 안타고니스트를 영화 조커보다 좀 더 원작에 가깝게 설정했는데요. 바로 저스티스 리그, 아니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입니다. 사실 현재 DCU에 있는 히어로들은 저스티스 리그인데 블랙아담 영화의 저스티스 리그 대신에 갑자기 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가 나오는 것일까요? 저스티스 리그가 인기가 없어서 배우에 문제가 있거나 혼선이 있기 때문에 DCU가 또 급발진, 무리한 빌드업을 하는 거라서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만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저스티스 소사이어티가 블랙아담과 악연이 깊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일인지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를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뷔명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오브 아메리카는 1940년 올스타 코믹스 3호에서 데뷔한 미국 만화 역사 최초의 슈퍼히어로 팀입니다. 오리지널 멤버로는 1대 닥터 페이트, 1대 아워맨, 1대 스펙터, 1대 샌드맨, 1대 아톰, 1대 플래시, 1대 그린랜턴, 그리고 호크맨인데요. 이 책은 멤버에게 멤버 단독 개인 타이틀 시리즈가 생기면 이 코믹스 그리고 이 팀에서 나가고 그 멤버를 명예 멤버로 남기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팀보다 먼저 데뷔하고 개인 타이틀도 먼저 가졌던 슈퍼맨과 배트맨은 이 팀의 창설 멤버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작품 내외적인 설정상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의 명예 멤버로 여겨지게 됩니다. 원더우먼도 이 타이틀에서 데뷔했으니 정말 중요한 코믹스 시리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활동했을 때는 2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별다른 내용이 없어도 정말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만화 역사의 황금기, 골든에이지라고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TV가 보급되면서 점차 슈퍼히어로물의 판매가 부진해지고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는 올스타 코믹스 57호를 끝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다 자극적인 내용의 여러 코믹스들의 학부모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슈퍼히어로물이 계획되고 DC 코믹스는 이때에 2대 플래시 베리 앨런을 런칭하면서 대박을 터뜨리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 만화계의 실버 에이지가 시작되었고 DC는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를 계승해서 저스티스 리그를 만듭니다. 저스티스 리그에 성공에 고무된 마블은 판타스틱 4를 만들고 이게 성공하면서 이후에 엑스맨과 어벤져스가 나오게 됩니다. 원래 2대 플래시 베리 앨런의 설정은 어렸을 때 읽은 1대 플래시 만화책에서 영감을 받아서 플래시로 활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플래시 123호에서 플래시가 우연찮게 평행우주를 넘어서 1대 플래시를 만난다는 설정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골든에이지에 활약한 히어로들이 존재하는 평행우주, 지구 2 현실이 따로 있었다는 설정이 도입이 되고 이것은 멀티버스 개념이 처음으로 코믹스에 도입된 사례였습니다. 결국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는 플래시 타이틀을 통해서 실버 에이지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비록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는 지구 2 현실, 저스티스 리그는 지구 1 현실이었지만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훗날 1979년 작가 폴 레비츠는 저스티스 소사이어티가 50년대에 사라진 이유가 사실 비밀활동위원회가 정체를 밝힐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에 반대해서 은퇴한 것 때문이라고 설정했습니다. 크로스오버가 계속 이어지면서 1985년 무한지구의 위기라는 대대적인 리부트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 여파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와 저스티스 리그가 뉴어스라는 하나의 현실에서 공존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소사이어티가 리그와 같이 있기에는 설정 구멍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는 라그나로크라는 소재 이후에 1986년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에 90년대에 팬들의 청원으로 리그와 공존하는 세계관으로 전쟁 영웅들이 젊은 영웅들과 힘을 합쳐서 그들을 지도하는 식으로 다시 연재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다양한 멤버들이 팀에 들어왔습니다. 팀의 리더는 주로 플래시, 그린랜턴, 호크맨이었고요. 이처럼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는 리그와는 또 다른 분위기로 보존적이며 가족적이고 팀 내에서 혹은 다른 팀과의 관계에서도 멘토-멘티 관계를 보여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블랙아담도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의 멤버였던 적이 있습니다. 블랙아담은 90년대까지 대개 빌런이었으나 자니 소로우라는 악당의 팀 인저스티스 소사이어티에서 활동을 하다가 배신을 한 기점으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를 돕기 시작합니다. 결국 블랙아담은 팀에 자신을 멤버로 합류시켜달라고 부탁을 했고 2002년 연재부터 임시 멤버로 활동하게 됩니다. 멤버들은 그의 완강하고 고압적인 성격을 문제로 생각을 했고 그가 언제든 악당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아톰 스매셔는 블랙아담에게 도발을 했는데요. 블랙아담과 아톰 스매셔는 서로를 달가워하지 않았지만 아톰 스매셔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그리고 멤버 중에서 블랙 아담이 그 선택을 이해해주면서 갑자기 둘이 가까워집니다. 또한 리더인 호크맨은 현대 미국으로 환생하기 이전에는 블랙 아담을 참모로 둔 고대 이집트의 왕자였고, 그가 왕자이던 시절에 블랙 아담이 가족을 잃었기 때문에 블랙 아담과 사이가 묘했습니다. 블랙 아담은 그를 탓하지 않았고 호크맨과의 신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대의 정의를 주장했는데요. 호크맨은 지금은 다르다면서 블랙 아담을 막았는데 결국 블랙 아담도 점차 호크맨의 말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빌리는 그가 과거에 마이티 아담이라는 히어로였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블랙 아담을 은근히 지지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때 저스티스 소사이어티를 연재한 작가가 바로 DCU에도 참여한 제프 존스와 데이비드 S. 고이어입니다. 이들은 팀의 오리지널 캡틴 마블인 샤잠도 넣으면서 블랙 아담과 샤잠의 팽팽한 긴장을 팀의 다이나믹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연재 중에는 호크걸, 미스터 트라픽, 샤잠이 과거로 가서 마이티 아담을 만나는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이 스토리에서는 악마 블레이즈가 블랙 아담을 유혹해서 타락시켰다는 설정이 사라지거나 혹은 그 타락 전에 다른 사건이 있었다고 설정합니다. 여기서의 어떤 일이란 마이티 아담에게는 아내 시루타와 두 아들들이 있었으나 반달 세비즈와 사제 아크톤에게 가족과 국민들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때 바로 타락하지는 않았고 여전히 마이티 아담으로 활동 중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과거로 간 샤잠 일행을 만났다는 것이죠. 마이티 아담은 샤잠 일행과 나부의 힘을 합쳐서 아크톤을 막고 가족의 복수를 해냅니다. 샤잠 일행이 미래, 즉 현재로 떠나자 블랙 아담이 아크톤을 죽이고 그 이후에 마이티 아담은 칸다크를 지배하는 독재자가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물론 마이티 아담은 자신이 독재한 적은 없고 그저 보호만 한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블랙 아담이 된 그 이유는 단순히 탐욕이나 복수, 분노 때문이 아니라 다른 그 누구도 내 가족, 내 국민, 내가 겪은 고통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감수한 것 뿐이라고 해명하지만 말입니다. 이 스토리를 쓴 작가 제프 존스는 뉴 오이 체제에서 새로운 블랙 아담 기원을 쓸 때 이 스토리를 일정 부분 차용했습니다. 개봉 전 정보로는 블랙 아담이 히어로팀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와 싸우기 위해서 악마 사박과 힘을 합친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가 블랙 아담을 결국 안티 히어로 정도로는 만들 것이기 때문에 블랙 아담이 결국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와 힘을 합치고 사박과 싸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박이 7대 제약의 합체라는 설정도 있으므로 샤잠과도 연관시킬 수 있게끔 블랙 아담의 가족을 죽인 것은 사실 당시에 인류를 조종하던 7대 제약이었다는 설정이 DCU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원작에서는 블랙 아담이 정작 멤버로 활동을 하지만 저스티스 소사이어티 특유의 답답한 정의관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아톰 스매셔를 데리고 팀을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자신만의 정의관을 선보일 새로운 팀을 꾸립니다. 이 팀으로 블랙 아담은 현재 칸다크의 독재자를 몰아내고 스스로 다시 한번 정권을 차지하는데요. 저스티스 소사이어티가 블랙 아담을 막으려고 엄청난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다 샤잠과 아톰 스매셔가 중지하는 데였는데, 블랙 아담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거나 칸다크의 독재자가 된다면 너가 쓰러뜨린 그 독재자가 바로 너가 되는 것이라면서 그때는 소사이어티가 참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끝나고 블랙 아담은 칸다크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후에 범죄 조직 인터갱이 아드리아나 토메즈라는 여성을 바치면서 블랙 아담의 협조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블랙 아담은 굉장히 분노하면서 그 요원들을 무참히 죽이고 아드리아나를 난민으로 남게 해줍니다. 그러나 아드리아나가 블랙 아담에게 고마워하지도 않으면서 자비를 베풀라는 직언을 날리고 블랙 아담은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블랙 아담은 샤잠의 도움을 받아서 그녀를 이시스라는 초인으로 만들고 결혼도 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시스가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한번 가족을 잃은 블랙 아담은 자신의 원래의 정의관이 옳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비를 거두고 학살극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에 슈퍼히어로들이 블랙 아담을 막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DC판 월드워 헐크라고 볼 수 있는 월드워 3 이벤트입니다. 게다가 당시엔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이 없던 때라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가 주가 되어서 블랙 아담의 월드워 3를 막았습니다. 아마도 위와 유사한 스토리들이 DCU의 블랙 아담에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영화에선 아드리아나 토메즈를 시대에 맞춰서 고고학 교수로 재해석을 했는데요. 그녀가 이시스가 되는 내용은 결말에 나오거나 암시 정도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다가 DCU의 차기 프로젝트가 블랙 아담이 저스티스 리그와 수어사이드 스쿼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와 싸우는 월드워 3 영화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이 속편을 빌드업하기 위해서 이번 영화에 저스티스 소사이어티가 등장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드웨인 존슨도 슈퍼맨과 싸우는 영화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죠. 과연 영화 블랙 아담에서 저스티스 소사이어티와 블랙 아담이 다 잘 나와서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을 것인지 부디 제발 잘 나와주기를 바랍니다.